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전 이사장은 회원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오롯이 세우는 데 주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 총회장이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총회장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MG사무기획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SNS 사역자로 활동하는 사모를 만나봤습니다. SNS 공간에서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다정 전도사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초교파 선교단체 기독교 선교 교회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 등록을 마친 후 현재는 701개 교회 개인 회원 11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17일 설립 감사의 날을 개최하고 단체 출범을 알렸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가 오롯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자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알리고자 설립 감사의 날을 17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연합회 이사장인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는 문을 닫는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돕고자 연합회를 설립했다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역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오직 주님이 세운 복음 전도의 영혼 무령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해보고자 하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개인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제1차 임시총회는 연합회장인 사랑과 진리의 교회 고재웅 목사의 사회로 연합회 사역 방향을 논의하고 상정 안건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앞서 일부 설립 감사 예배에서는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의 사회로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의 기도,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 감신대 김상현 이사장,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본격 출항을 알린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는 향후 국내외 선교, 회원교회 간 상호 지원, 영성수련회, 법무, 출판, 예술 등 영혼구원 사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최근 개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총회장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무차별적인 여론 재판에 힘들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교단 총회장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의식 총회장. 결국 지난 14일 자신으로 인해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다며 사실상 총회장 업무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지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총회장으로서 필수 직무 외의 업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기총회 개회 선언 등
헌법에서 정한 총회장 업무 외에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총회장은 이어 자신을 둘러싼 소식으로 상처 입은 총회에 사과한다며 자신 또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교단 총회장 관련 논란과 이에 따른 징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는 18일 총회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상대책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 바로세우기 연대는 총회장 직위 포기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노회와 총회를 통해 정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사실 유무를 가릴 순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확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총회장 사과문으로 그간 정체됐던 109회 총회 준비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 정기총회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아직 총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사과문 발표 하루 전인 13일 자신의 의혹을 확산한 것과 관련해 은퇴 목사 최모 씨를 포함한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MG 사모기획 3번째 시간입니다. MG스럽게 SNS를 사역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모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SNS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을 꽃피우며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모를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교회 갈 때 옷차림이 고민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세명성교회 김다정 전도사가 개인 SNS에 올리는 교회 갈 때 모입지입니다. 감각적인 코디가 돋보입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다는 김 전도사. 하지만 신앙 안에서 옷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자 긍정적인 사역의 활로가 됐습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SNS를 사용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사용해서 저도 판단받는 게 싫지만 누군가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패션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식으로 풀어낸 김 전도사. 그녀에게 SNS는 사역의 공간입니다. 패션뿐 아니라 가정예배 챌린지, 전공을 살린 정서 3당 등의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김 전도사는 남편이 목회자입니다. 어머니도 사모였습니다. 사모로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는 그녀의 어머니. 헌신 가운데서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본이 된 사모로서의 모습을 상기하는 동시에 사모이기 이전에 바른 신앙인 하나님의 딸 김다정으로서 더욱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역할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김다정으로서 고유한 존재로서 부르셨구나. 그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좀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태도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무엇을 입는지도 신경 써야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는지도 중요한 것처럼 사모라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신앙 위에 사모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김 전도사의 행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월성 원전 인접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탈핵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 YWCA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의 YWCA 활동가들과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대의 기도를 통해 참가자들은 생명을 억압하는 핵발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 핵폐기장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동참하고 있는 한국선결교회 연합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17일 경기 평택 안중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기성 류승동 총회장의 사회로 개회한 총회에서는 경과 보고와 안건 토의 등의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에는 나성 윤문기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윤문기 신임 대표회장은 공동의 가치를 목표로 예성, 기성, 나성 형제들과 함께할 수 있어 힘이 된다며 공동의 교제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성 김만수 총회장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결 가족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24 연속 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를 개최했습니다. 주체적 신앙과 플로팅 크리스천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고문이 건강한 신앙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확립돼 타인의 강요나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를 발표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개혁 실천연대 청년위원회 김영준 집행위원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바꿔놓은 것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서자현 작가의 초대 개인전 땡스 포 원스텝이 다음 달 30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교회 문화예술사역부의 초대로 진행하는 전시회는 믿음의 씨앗, 실현의 길을 비롯해 계시는 빛, 믿음으로 걷기 등의 소주제로 나눠 서자현 작가의 20년 동안의 작업물이 연도별로 전시됐습니다. 서 작가는 작가 노트를 통해 이번 전시는 20년 동안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믿음의 여정을 탐구하는 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신앙의 시작부터 성숙의 과정을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영적 감정과 사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소 8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숨졌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최근 폭력 사태는 더 치명적이고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슬람 국가 IS는 이번 폭력 사태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지난 3일 소천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장례식에 조사와 조화를 보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조사를 통해 몰트만 박사의 죽음으로 전 세계 교회는 뛰어난 정신과 영감의 원천을 잃었다며 그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이혼 목사와 이종성 목사 사이의 표 차이가 근소한 점, 이종성 목사의 행위가 투표 전날과 당일에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총회장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기침총회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68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박경배 목사는 1991년 비닐하우스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40년 동안 송촌 장로교회에서 심호하며 교회를 성장시켰고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정직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고 박경배 목사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는 19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성경을 배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기드온협회인데요.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전국대회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전 400여 명이 모인 이곳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제58차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우리 기도원협회는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국제 전국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에서 제58차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문호연 전국회장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원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국제기도원협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인데 특별히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로만 구성된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지난 120년간 복음을 접하기 힘든 학교와 교도소, 군부대 등에 25억 개의 성경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500만 부를 북한에 전하기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되게 일한다면 가장 보람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과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 또한 멈추지 않는 국제기도원협회. 협회의 성경이 온 세계에 전해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한국교회 여성 리더에게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총회 훈련처 총무 김영옥 목사는 여성 리더로서 섬기는 일이 고충이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여성 리더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노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107회 정기회를 통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로 개칭하고 여성사역자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19회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청장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는 매년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 행사를 통해 비전교회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술봉사와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 백년로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들을 위해 10kg의 쌀 40포를 마련해 목포 하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백년로교회 서현성 목사는 이번 나눔으로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나라 사랑과 헌신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란다고 나눔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목포 하당동 국회미 동장은 지역 보훈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백년로교회 서현성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 가족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교회의 사랑을 잘 전달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백년로교회는 교회 인근 1호동과 하당동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매년 분기마다 선물 세트와 라면, 쌀과 선풍기 등 다양한 지원 물품을 준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CCM 보컬 그룹 에필로그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포 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는 41년 전 이 땅에 목포 주안교회를 세워 부흥을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랑으로를 시작으로 보혈 찬송 메들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의 힘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에필로그가 만든 축복송을 연주했습니다. 또한 에필로그 김하은 사모가 만 4살 딸과의 일상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간증의 시간도 마련돼 은혜를 더했습니다.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은 목포 주안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올바른 예배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고 있는 다양한 선교 활동들을 통해 복음의 전파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온갖 풀과 나무들이 움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그것들이 싱그러운 초록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초록 세상의 주체는 초목인데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경작물 외에는 성가신 존재로 싸잡아 잡초나 잡목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자연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귀찮아하는 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으실 리가 없습니다. 잡초는 썩힐 잡과 풀초를 씁니다. 잡은 썩히다, 어수선하다, 번거롭다는 의미가 있으며 초는 숲을 위로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의 태양빛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풀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독특합니다. 원래 잡초는 번거롭고 어수선하게 썩혀 자라지만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의 태양빛에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풀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풀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풀이 땅에 덮여질 때 토양이 비옥하게 되고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초원은 전 세계 육상 탄소의 3분의 1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3억 톤에서 73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풀이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있으면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도 문제없습니다. 풀에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보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보물과 같습니다. 풀이 퇴비로 변모합니다. 풀은 토양 가운데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보존하며 미생물의 집이 되어 수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유익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뽑고 자르고 태우고 밟고 독한 화공약품을 살포하는 모진 공격에도 예측할 수 없는 오염된 환경에서도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잘 적응해 나가는 존재가 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잡초를 사람들에게 은촉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렁이와 같아 잡초와 같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거나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초와 같은 특별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CTS 환경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 육아 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 육아 지원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대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2022년보다 6.7%가 증가한 13,77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3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유명인의 사망 사건 직후 약 2달 동안 자살이 증가했다며 모발 자살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오존주의보가 역대 가장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지난 4월 19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이달 12일까지 총 45회 발령되면서 오전 경보제가 처음 실시된 1995년 이후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대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낮에 주로 발생한다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이 2달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은 19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3.8%가 증가하면서 2달 연속 30%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과 IT 기기 시장 회복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7달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관세청이 2023년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약 8만 5천 건, 134만 개로 중량으로는 26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은 지난해보다 94.4% 늘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해 비긴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장마와 폭우, 태풍 등 국지성 기후 변화가 가장 심한 6월에서 9월에 신고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긴급 응급 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신고는 11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 관광객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관광 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디다며 체류 기간 확대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는 입국부터 지역 관광, 출국까지 방한 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27일에 열리는 첫 TV 토론은 90분 동안 필기도구와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지며 한 후보가 발언하고 있을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차단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둘 모두 싫다는 유권자의 비율은 25%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